안녕하십니까, PD 대리입니다. 오늘 또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기버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명예훼손 고소. 더기버스 안성일 씨가 이제 전홍준 대표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 30일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30일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대표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래서 막장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전홍준은 어트랙트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 50/50와 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 발생하자 아무런 근거 없이 여러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 걸쳐 안성일과 총괄이사 백진 씨를 상대로 50/50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50/50 소속 아티스트에게 국내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한 외부 세력이다 등 허위 사실에 기초로 한 명예훼손적 언동을 계속했다. 이렇게 또 완전히 이렇게 부인을 하네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 스탠스로 가는 거죠. 그런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디스패치에서 코로나 검사 사진을 허위로 해서 숙소를 이탈하는 거, 그 다음에 광고를 다 거절하고 또 아이들도 아프다고 일을 안 하고 멤버들도 일을 안 하고 이렇게 거의 같이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그렇게 한 건가요? 아이들이 한 건지 어떤 건지 본인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들은 다 인정을 하고 이 가스라이팅 부분만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하고요. 굉장히 답답하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멤버들의 가족들인데 그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잘 알 수도 있지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돌 팀의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수익을 내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본인들이 스스로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리고 정황상 소속 가수 손승연 씨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 소속사와 계약 분쟁이 돼서 나왔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일련의 상황들이 거의 똑같이 진행돼 왔고 그런 얘기들을 기사와 많이 뉴스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템퍼링 세력이다라고 국회의원들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 이런 데에서도 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이거는 시간 끌기용이고 진흙탕 싸움으로 가서 물귀신 작전으로 나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녹취 내용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녹취 내용에서 한참 부모님한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놨다. 특히 해서 엑시트에서 얼마를 주고 1집, 2집 판권까지 다 넘기고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상표권까지 그냥 전부 다 탈탈 털어서 가져가려고 했던 빼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녹취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관여가 없으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죠? 그냥 설명한 거라고 그게? 그렇게 위험한 그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진짜로 너무 황당한데 그것 얘기들을 다 무시하고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일 대표 50/50 멤버들 상대로 가스라이팅이나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아니 그거를 설명을 해야죠. 그게 유인 행위가 전혀 없는데 그 키나 아버지한테 그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 내용 그다음에 그 진행 상황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유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게 유인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 전화 통화가 유인하는 행동 언행이죠. 유인하는 말이고 유인하는 행동이죠. 가처분 인용이 안 될 확률은 없다. 가처분 인용은 무조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고요. 50/50 멤버들은 더기버스 혹은 안성일 대표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하는 일말의 의도가 없었다. 이 얘기는 법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로 가려고 했는지 해외에 굉장히 큰 유통회사로 가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빼돌리기를 시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근접 거리에서 50/50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을 비롯한 부모님들에게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있던 멤버들과 그 부모님들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시도 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문의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답변을 해준 사실만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뭐 위기가 있나 봐요. 너 여기서 우리 회사까지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너 가만히 뭐 그렇게 너 혼자 그냥 징역 가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너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걸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안 되면 너 혼자 끝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압력을 받았는지 뭐 영화에 보면은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일 처리를 해가지고 일을 다 그르쳤을 때 위에서 이제 그냥 끝내는 거죠. 저는 이제 영화상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늘어지고 물귀신 작전으로 이제 명예훼손과 뭐 이런 사실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빼돌리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나 뭐 이런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녹취 내용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간대별로 그 정황들 코로나 진단 키트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날짜가 다 있고요. 또 키나가 뭐 증인이니까 그거 다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뭐 키나 아버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녹취가 다 있는 부분인 거고 뭐 그런 사실들이니까 일단은 이제 이 부모님들한테도 압박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계약 해지돼 가지고 완전히 지금 애들 인생 끝나게 생겼다. 네가 다 이렇게 뭐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압박도 들어오고 또 여러 이제 회사들한테도 대기업 회사들한테도 그런 압박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물귀신 작전으로 고소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우는 업무적 피해 등 점검하여 전홍준에 대해 부고와 업무방해 고소 추가 가능성이 있다. 업무방해를 또 추가 고소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고소가 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고소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와 진짜 뭐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러는지 참 굉장히 그 악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위태한 상황인데 방법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는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사 보면은 이제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제 전홍준 대표는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죠. 그냥 그런 증거 자료들, 그 다음에 회의 자료들, 그 다음에 뭐 그런 화상 통화 내용들, 그 다음에 취 내용들 이런 게 다 있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런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런 어떻게 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지하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다 내가 몰아놨다 뭐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런 얘기 믿고서는 이 부모들이 여수에 사는 부모님, 부산에 사는 부모님들이 그 얘기 듣고 이렇게 따라하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분들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회계나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아이돌 계약 관계에 대해서 아이돌을 처음 하는 그리고 아이돌 데뷔한 지 4개월 됐고 또 연습생도 오래 안 했던 아이돌 연습생 출신 이제 아이돌 멤버 그분들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빠삭하게 다 알까요? 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라든지 손배소 그 다음에 위약금 위약벌 뭐 이런 내용들을 가처분 인용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서는 그러면은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서 무조건 100% 인용이 되니까 소송을 하고 인용이 되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놨으니까 그때 모든 IP는 다른 회사 이제 이관이 되면서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부산에 사는 가족들, 여수에 사는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설명해주고 무조건 100% 이긴다 얘기를 해놓고 제가 한 얘기 반복하고 한 얘기 반복하고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입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황상 봤을 때 100% 가스라이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일 어트랙트는 기사를 보고 안성일 대표가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이가 없다. 일축했습니다.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 증거 자료들 뭐 증인까지도 다 있고 지금까지 뭐 다 활동했던 그런 증인까지도 다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압박을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악랄하게 이렇게 나간다.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 씨가 뭐 유튜버들 그다음에 뭐 유튜버들 뭐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 뭐 고소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수를 계속 두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 안 씨 외삼촌 안 씨 외삼촌이 이제 가족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한다. 사기꾼이 왔다 사기꾼이 왔다 안 씨한테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외삼촌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미투 사건에 또 무슨 일을 벌렸었던 것 같습니다. 미투 사건 때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유튜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예, 몇 명이 있어요. 대충은 아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폭발합니다. 여러 가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 폭발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이 진짜 싹 다 그냥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다 파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거는 빨리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어이가 없고 A씨, B씨 그다음에 뭐 가족들, 친구들 그 직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들. 그래서 이 녹취 내용을 들려주고 이거 가스라이팅이 아니야 한번 물어봐 보세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인척들한테 이게 그 가족들한테 가스라이팅 한 거야 아닌 거야 이게 녹취 내용 한번 그리고 이 내용 사건 내용들을 보시고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한번 아무리 가족이라고 친구라고 해도 이거 가스라이팅이 아닌데 이거 그냥 설명해 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본인들은 이제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빠르게 이제 경찰 조사 빠르게 더 진행이 돼야 되고 또 검찰 또 송치가 되면서 또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처벌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요게 생각이 났는데 창렬하다. 김창렬 광고주 상대로 소송 패소 법 그간 행실이 문제. 그래서 대충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이 사건이 좀 떠들썩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창렬하다는 용어가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 소송까지 간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이제 편의점 음식을 제조하는 이 회사에서 이제 김창렬을 얼굴로 해가지고 김창렬 포장마차 해서 뭐 신림동 순대볶음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몇 개 안 들어있고 값은 좀 비싸고 이래가지고 이제 김창렬 씨가 이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식이 이렇게 판매가 되니까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창렬하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굉장히 부실하고 내용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창렬 씨가 명예훼손이다 이거는 이미지 하락됐고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하락됐고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광고주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1심에서 졌고 그래서 판결 내용은 결과가 김 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 제조 판매에 김 씨의 명예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A사가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상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예, 법원 판례가 그간 행실이 문제가 있죠. 예, 근데 A씨는 이제 가족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간 행실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돼 왔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손승현 씨와 이 소속사 간의 문제도 뭐 이렇게 발생이 됐었고요. 그리고 더기버스 측에 소속 가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어트랙트 간의 용역 계약 업무를 하면서 그 다음에 50-50 멤버들의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다 연관이 돼 있고 그런 증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취, 뭐 여러 가지 카톡 자료,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간 행실로 봤을 때는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고 어저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되게 발전적인 그런 우리 한국 K-팝의 발전적인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또 하루 만에 또 되게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뉴스로 또 나왔네요. 또 기사로 또 나왔네요. 그래서 제 영상을 뭐 높은 분들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보신다 그러면은요. 지금 하루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제 대학 교수님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뢰 관계에 있어서 그 기회비용이 그런 기회비용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적 분쟁이 계속되어지면은 우리나라 케이팝이 지금 다시 큐피드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빌보드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 세계 1위 게임 5억 유저가 하고 있는 1위 게임에 큐피드에 이모트 댄스가 들어가면서 다시 불씨를 살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소송이나 하고 있고 우리나라 케이팝 지금 미래의 먹거리고 지금 바깥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건데 뭐 무슨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나 법적으로나 증거 자료들이 다 이렇게 이미 이제 판단은 어느 정도 다 판단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 지금 알려진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도약을 하려는 회사의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를 하는 게 깊이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빠르게 이런 조사가 들어가서 문제가 좀 정의롭게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법적으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의견들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구독은 꼭 의리 있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